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방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다시 한번 긴급 속보를 말씀드립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방금 전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293명이 표결을 했고 이 중에서 찬성이 179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93명이 표결에 참가했고 이 중에서 17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이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를 마친 다음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제 본회의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재적의원의 절반 이상 과반이 찬성을 하면은 가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국무위원 즉 장관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시 한번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방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293명이 표결에 참가를 했고 이 중에 18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우리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크나큰 부담을 지게 됐다. 어쩌면 더불어민주당이 망하는 길로 접어들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헌법재판소로 이 탄핵소추안이 이제 넘어왔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언제까지 이 결정을 내릴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판 결정을 금년 말쯤일지 내년 초쯤일지 이제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될 텐데요. 왜냐하면 내년 봄에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 결정이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 간에 그것에 관계없이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매우 중대한 부담을 안기우는 그런 이제 정치적 일정이 앞으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첫 선 꼽히는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가 있죠. 이 허영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법률상 헌법상 저촉 사유가 있어야만이 이 탄핵이 인용이 되는데 이것은 보나마나 인용될 가능성은 제로다. 따라서 100% 기각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영 교수가 예측한 대로 이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으나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될 경우에 그때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헛발질을 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아마 매우 정치적으로 심각한 그런 질곡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헌법재판소가 이 국회에서 통과 가결된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령 인용을 한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때도 역시 이런 헌재 재판의 결과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이 탄핵안 가결의 결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그럴 정도야? 라는 반감을 가지고 계시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커다란 부담감이요 역풍으로 작용되어서 그건 역시 다음 총선에 큰 악영향을 더불어민주당에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래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 이태원 참사에서 159명이나 희생이 됐으니 거기에 대해서 주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민 장관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건 그래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그러나 이것이 그 직을 상실할 만큼의 어떤 법률적, 헌법적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사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하고 이태원 참사 그 희생자 유가족 간의 추모 공간을 어디다 마련할 것인가 여부를 놓고 지금 심각한 갈등과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서울시청 앞에 설치를 해놓고 이것은 서울광장 아니면 광문광장에 반드시 그 추모 공간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는 아니다, 녹사평역이나 용산구청이나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크게 대립되어 있는, 그래서 이것이 그 우리 사회에서 충격을 안겨줬던 그 헬로윈 참사의 그 성격을 이미 오래전에 벗어나서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그 함의를 엄청나게 띄워버린 그런 사건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울시하고 국민의힘 소속 이 오세훈 시장과 유가족 간의 대립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건 역시 어떻게 보면은 그 유가족 뒤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 쪽에는 여기는 국민의힘이 있는, 그래서 양대 정당의 또 다른 충돌적 그런 요인의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이제 이 헌법재판소의 구성도 새로운 변화가 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9명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임명돼 있던 그 헌법재판관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구성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역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헌법재판관의 구성과 헌법재판소장의 변화가 오기 전에 문재인 정부 때 구성했던 이 헌법재판관들이 서둘러서 판결을 내리고 떠나갈 것인지, 아니면 교체가 된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이 여기에서 심판 결정을 내릴 것인지, 이건 역시 국민들이 예의주시하면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함의를 띌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행안부 장관의 그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국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는 그 시점부로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가 되는데, 그러면 행안부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이제 구체적인 뭐 그 후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실세 차관을 이제 행안부에 차관에 임명을 해서, 그 행안부는 차관이 행안부 부처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부담이 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지금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293명이 표결에 참가를 했고 189명이 찬성표를 던짐에 따라서 이제 오늘 이 시간부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직무는 정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차관이 그 일을 이제 대행하는 뭐 그런 체제로 바로 이제 전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과의 갈등, 충돌, 이 양상이 더 이제 격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뭐 이것도 있지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내일 모레 서울중앙지검에 출두를 해서 대장동과 관련해서 유래 신도시 여기 대해서
제 3차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 그런 시점이 있는데, 아무튼 그 지금의 전국이 여러 가지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데, 여기에 국회에서 또 한번 그 상황을 격화시키는 탄핵소추안 국무위원에 대한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구렁텅이로 말려 들어가는 그러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감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